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6일 월요일 오후 6시 14분입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있어서 저녁 영상을 녹화해 봅니다. 내일 아침은 좀 바쁠 것 같아가지고 분석 글이나 영상을 올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은 저녁에 분석 글을 한 편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고금리 강달러 지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금리 강달러 지속으로 인해 가지고 좀 시장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전반적인 어떤 증시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 증시 주식시장 추세는 강합니다. 아직까지 크게 위기가 있거나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이는 증시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다 건전합니다. 다만 이제 약간의 예외가 있다면 지난주에 단기 혹은 중기, 장기적인 고점을 확인한 중국 증시인데요. 중국 증시는 오늘 경제지표가 낮에 발표됐었는데 경제지표 부진까지 핑계로 대면서 이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미 부진했고요. 그 부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조금 더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 보자면은 중국 증시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어떤 부양책 나왔었죠. 그 부양책 발표 이후에 오히려 이렇게 증시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는 분위기가 좀 확연히 안 좋은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그럭저럭 다들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도, 심지어 가장 약했던 한국도 단기바닥 만들고 찔끔찔끔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연말 앞두고 상황은 좁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증시는 단기 혹은 중장기적인 고점을 하나 확인을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조금 흐름이 이번 주 부진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나 반도체는 강한데 이 고금리로 인해서 S&P 지수가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돼서 자칫 잘못하면 하락이 크게 한번 쏟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아직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키진 않았어요. 중요한 지지선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긴 한데요. 경계는 필요합니다. S&P 지수가 좀 불안하긴 해요.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 가격을 보시면 이 중요한 추세선을 지금 넘어와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여기서 잘 버틸 수도 있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한번 언제든 튀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벼운 경계는 필요해요. 근데 일단은 이런 거는 지금 가벼운 경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당장은 특별히 세계 증시의 어떤 큰 위기나 이런 거는 일단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연말 랠리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변화의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가장 약했던 한국 증시가 반등할 정도로 세계 증시 분위기는 좀 좋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보통 어떤 미국과 약간 청개구리식으로, 세계 증시와 약간 청개구리식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었었죠.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중국 증시가 조금 부진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세계 증시는 일단 당분간 계속해서 분위기 좋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S&P 지수 변동성 지수가 좀 이 하방 경직성을 잘 보이고 있는 거는 부담스러운 요인이나 당장 지금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위험한 신호가 나타나지는 않은 겁니다. 그죠? 아마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S&P 지수는 어떤 중요한 지지선들을 잘 지키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확인했고요. 이번 주엔 FOMC 회의 있죠? 이번 주엔 그리고 BOJ,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들이 수요일부터 좀 시작이 되고요. 그 전까지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오늘 12월 16일이죠. 이제 연말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갈수록 거래량도 줄고 특별한 이슈도 줄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렸고, 가볍게 이제 수박 겉핥기 평상시 하던 것처럼 그렇게 좀 내용들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고 마칠게요. 조금 전에 개장한 오후 5시에 개장한 유럽 증시인데요. S&P 지수와 비슷하게 옆으로 벨벨벨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경계해야 되긴 경계해야 되죠. 그죠? 언제든 변동성이 터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힘이 잘 모여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옆으로 벨벨 기었다라는 것은 힘이, 에너지가 여기 축적되어 가고 있다는 거고, 이 에너지가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크게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계는 해야 되는데요. 많은 에너지가 압축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경계는 해야 되지만 당장 어떤 큰 위험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좋다 이거고요. 일본 증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본 증시도 계속해서 그냥 박스권에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 확인하고 또 조금 박스권에서 또 좀 빠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는데 이게 그렇게 큰 위기의 신호는 아니죠. 양호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중국 증시가 조금 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보시다시피 지난주부터 해갖고 어떤
단기 고점 혹은 이 중기 고점 혹은 장기적인 고점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불안합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세계는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중국 증시는 좀 청개구리의 경향이 있는 것 같죠. 그런 걸로 생각해 봤을 때 중국 증시가 빠지는 거는 솔직히 세계 증시 입장에서는 뭐 좋은 소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볍게 이 정도 살펴봤고요. 위안화는 오늘 뭐 부진했던 경제지표 뭐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하여튼 계속해서 이렇게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금리들도 계속해서 막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그 중국 증시도 약하고 위안화도 약한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묻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국 증시가 하락한 것도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일부 좀 될 수 있긴 하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국은 뭐가 좀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요즘 중국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겠구나. 그럼 중국과 관련된 원자재, 구리 가격이 좀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구리 가격을 좀 잠시 보시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추세적으로 일봉입니다. 고점이 여기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고, 비록 이번에 고점이 낮아지는 속도가 조금 둔화되긴 했으나, 고점이 낮아지는 속도가 둔화되긴 했으나 어쨌든 분명히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모습입니다. 중요한 자리,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게 되면 큰일 나겠죠. 중장기적인 추세가 붕괴되는 거니까 그러면 큰일 날 겁니다. 어쨌든 근데 중국 증시가 부진하고 중국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원자재들이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엔화 이런 것들 보시면 엔화도 약세 나타내고 있네요. 근데 하여튼 이번 주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당장은 이제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즘 일본 물가가 계속 높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이 긴축을 할 수 있다, 일본이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지금 당장 이번은 아니지만은 이 앞으로 일본이 계속해서 금리를 좀 올릴 수 있다, 일본이 긴축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해야 되겠죠. 그죠? 물론 기존에도 긴축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긴축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데이터 보여드렸었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이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요. 그런 점도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은 이번에는 금리 동결한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일단 이렇게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아무튼 엔화는 이런 식으로 선 그어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선 그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혼조한 그런 삼각 수렴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내용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오늘 일단 주말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물론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탄핵이 일단 가결이 됐기 때문에 큰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됐다라고 보고 증시에 긍정적인 소식이긴 했는데요. 이 기초 건강 상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오늘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음봉으로 마감했죠. 위로 올랐다가 빠졌어요. 올랐다 빠졌다. 그만큼 그 탄핵이 어떤 불확실성 해소로서 해소가 되긴 했는데 장 초반에 좋았는데 기초 체력이 안 좋으니까 얼렁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한국 증시에 대한 긍정론은 좀 더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 상황이 안 좋은 친구가 차익 실현 매물이 이 정도 나왔으면은 솔직히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은 뭐냐면은요, 하락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음봉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의 기운이 남아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지금 보시면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중요한 추세선이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추세선 자리가 대략적으로 1180이죠. 오늘 1183 찍고 좀 밀렸습니다. 그래도 잘 버틴 거예요. 무거운 저항인데 차익 실현 매물이 이거밖에 안 나왔고, 그리고 그 많은 차익 실현들을 잘 받아내서 또 심지어 상승으로 일단 선물은 마감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저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잘하면 이 선 돌파한 척 하면서 위쪽에 있는 본 추세선까지 잘하면 확인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비록 오늘 장중 흐름은 좀 부진했을 수 있겠으나 이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은 무거운 저항에 부딪혔는데 이 정도면 일단 양호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뭐 비교적 양호하다라고 봐요. 확실히 지난번에 어떤 강력했던 상승 기울기가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빠지다 이렇게 빠지다 그죠? 이렇게 급하게 빠지다가 이렇게 급하게 빠지다. 그 다음에 자꾸 하락의 기울기가 누그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그러진다라는 건 매도세가 약하다라는 거고 그만큼 잘하면은 조금 더 튀어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다 꺾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신호도 안 보인다.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특히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보이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 증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그런 생각으로 지금 그런 테마로 지금 한국 증시가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한국이 뭐가 내년이 좋고 앞으로 한국이 큰 성장을 할 거라서 지금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안타깝게도 한국은요. 한국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력적이라 반등이 올라온다의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빠졌던 하락의 대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본다 이겁니다. 삼성전자도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이런 이 하락 파동들을 극복하고 있잖아요. 극복하고 있다 보니까 하락의 목표치가 아니고 상승의 목표치가 좀 많이 열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올라봐야 사실 정석적인 대응은 뭐다? 이런 거 주식 매수하는 게 정석은 아닙니다. 강한 친구를 매수해야죠. 기초 체력이 안 좋잖아요. 기초 체력 안 좋은 친구를 매수하는 건 정석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좀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코스피 코스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선전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삼성전자 좋게 봅니다. 아래쪽에서 내려오는 추세선 이걸 극복했어요.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비록 오늘 좀 하락했지만 심각한 하락인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하여튼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좋은 날이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적게 나왔고 많이 잘 받아냈다라는 게 오늘 한국 증시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2차전지 인버스 보고 계신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선이 있었죠. 지금 이런 추세로 인버스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2차전지 인버스도 지금 추세를 일단 붕괴시켰죠. 아래쪽으로 2차전지 인버스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는 2차전지도 조금은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긴 맞겠죠. 다만 2차전지는 지금 좋다라고 볼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 같은 걸 보면 완전히 역배열이잖아요. 완전히 역배열. 기초 체력이 매우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중환자실이죠. 중환자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올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올라갈 수는 있을 텐데 아무튼 중장기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거 매수하는 건 좋지는 않은데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생각입니다. 하여튼 다 같이 세계 증시가 아직까지 연말 랠리 분위기를 그렇게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단기 바닥 나오고 탄핵 나면서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으로는 그죠? 조심해야 될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미국 주식이 매력적이지 않죠. 그죠? 한국 주식은 가격은 매력적이나 더 매력적으로도 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여튼 미국 장단기금리차가 정상화될 때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었고 또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 긴축을 할 때 그 이후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항상 동반됐었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보여드렸고 하여튼 지금 연말 랠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기적, 장기적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 랠리가 참 개인적으로는 불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권 시장인데 이거 채권 30년물 국회 선물인데 일봉이잖아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에요. 이 아래쪽에 있는 중요한 추세선 부근까지 와가고 있어서 또 그리고 워낙 지난번에 낙폭이 강해서 그만큼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솔직히 약간 속도 둔화는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속도가 좀 둔화된다. 만약에 채권이 그래서 조금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S&P 지수나 이런 것들은 또 안정될 수 있겠죠. 하여튼 연말 랠리 일단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요. 채권 시장은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좀 분위기가 안 좋죠. 당분간 조금 올라올진 몰라도 왠지 분위기가 또 자빠질 것 같은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타이밍을 잡으려 하시는 건 좋은데 개인적으로 좀 불안해 보입니다. 채권은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떨어지면서
레벨 다운이 될지도, 금리가 한 번 더 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연말에 당장 오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이 연말에 좋기 때문에 주식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마 분위기가 좀 채권이 그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연말이 지속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파월 의장이나 BOJ에서나 BOJ 일본 중앙은행이나 딱히 뭐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장은 금리는 좀 안정적일 수 있으나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벌써 금리 상승이 좀 가파를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벌써 돈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금리가 이렇게 크게 튀어오르는 채권이 많이 자빠지는 그런 일들이 내년 초에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 초에는 주식을 좀 조심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죠?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주식의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마 저녁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아마 분석 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